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스태틱 개념과 함수 개념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산기에 더한 결과로 화면에 출력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결국에는 더해진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계산기라고 우리가 쓴 거는 이 녀석은 이제 뭐죠? 클래스죠, 그죠? 원래는 이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메서드, 즉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에서는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함수를 만들 때 뭘로 만들면 된다? 스태틱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면 해당 함수를, 그러니까 객체화하지 않고도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보자마자 뭘 떠올라야 된다? 아,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더한 결과로 화면에 출력, 뺀 결과로 화면에 출력,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 진짜 모르겠어. 내가 뭐 이거 클래스도 모르겠고 함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를 오류 기반, 즉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하면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오류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렀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면 이 인텔리제이가 알아서 너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그 코드의 오류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cannot find symbol, 즉 상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거? 자, variable 계산기, 변수 계산기라는 걸 내가 찾아봤더니 없다. 어디 안에? 메인 클래스 안에. 근데 사실 얘는 이제 변수가 아닌 것,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변수가 나오네? 이거 변수인가?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아, 클래스 계산기라는 건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실행을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 없다. 뭐라고? 메서드 더한 결과 화면에 출력 없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뭐 한대요? 인자값을 2개 넘겨주고 있는데 그 녀석이 그 인자값의 타입은 int 2개다 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함수 원형은 void, 그 다음에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자, 실행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제가 아규먼트가 뭐라 했죠? 인자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아규먼트라고 알려준 것도 있어요. 자, 메서드 뭐뭐뭐뭐 하면서 cannot be applied to given type. no argument. 즉, 내가 인자값을 넘긴 건 알겠는데 매개 변수에서 너가 인자값을 넘겼지만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다 없다? 함수를 만들었지만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함수에서 int 2개를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ctor and formal argument list differ in length. 없다. 길이가 짧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아, int니까 int 2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실행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non static이래요. 즉, 너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기라는 거에서 기능을 뽑아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 객체화 해야지만 그 객체화 했을 때 그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더한 결과 화면의 출력, 즉,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객체화하지 않고 기능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래요? 스태틱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게다가 그게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지금 메인 함수 자체가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스태틱 안에서 호출되는 메서드는 그 메서드가 스태틱이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객체화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객체화하지 않고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함수가 메인 메서드 안에서 호출되고 있네. 근데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네. 그러면 그 메서드도 뭘로 해야 된다? 스태틱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로딩이 되면서 그 스태틱이 붙어있는 녀석들도 같이 로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void, 이제 static void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뺀결과 이런 거 없다고 나오는데 얘는 잠깐 주소 걸고요. 자, 실행해보면 일단 하나라도 실행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다 했죠?
자, 그러면 결과가 30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죠?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그쵸? 자,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류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곱한 결과. 얘는 뺀 결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곱한 결과죠.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신 분들은 잘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류 기반으로 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아, 클래스 계산기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가 기능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합이라는 기능, 차라는 기능, 뭐 곱이라는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이라는 게 존재해야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기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 기반을 푼다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합 없다. 그러면 합 없으니까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실행. 자, 지금 인자값 2개 넘겨주고 있는데 매개변수 안 썼구나. 그럼 매개변수 딱 2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또 실행해보는 거죠. 자, 스태틱이 아니라 해서. 그러면 스태틱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실행해보면, 자, 뭐라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incompletable type void cannot be converted to int. 즉, void는 int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int가 될 수 없대요. 왜? 이 녀석이 지금 void이기 때문에 rs라는 변수, rs가 결과라는 변수가 int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라는 변수가 int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값이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그렇죠. 결과에는 오직 정수값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수 아닌 값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이드로 만들면 우리가 결과에다 뭘 주고 있다? 인트를 준 게 아니라 보이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이드는 허공이죠. 아무것도 값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곤란한 거다? 결과라는 변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실행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인트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인트가 정수, 왜냐면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인트여야지만 결과라는 변수가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주석 걸고. 자, missing return statement. 여러분들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정해주는 순간,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는 순간, 그 리턴은 필수가 아니다? 그렇죠. 필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함수가 데이터 타입이 정해주는 순간 그 녀석은 리턴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턴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리턴 타입이 인트다 하면 정수를 줘야 되는 거고 리턴 타입이 플롯이나 더블이다 하면 실수를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불리언이다 뭘 줘야 돼요? 그죠? 트루 펄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 데이터 타입에 맞게 값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의 의도대로 지금 작성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또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차랑 곱이 있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는 차. 그 다음에 얘는 곱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와 같이 또 출력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거에 맞게 출력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스 더하기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넘겨준 인자값을 뭐 한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투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3이라는 걸 넘겼을 때 1부터 3까지의 더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부터 3이라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는 뭐예요? 6이죠. 그 다음에 10도 마찬가지죠.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그 더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반복문 개념 설명하면서 합구하는 공식 다 배웠죠. 그쵸? 그것만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투썸이라는 요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결과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정수여야지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 얘도 똑같이 자 스태틱이라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객체화하지 않는다. 객체화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new mass 그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ew 하지 않았다. 이게 new 했으면 만약에 이제 객체를 해서 객체화 해가지고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클래스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스태틱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one to sum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로 중괄호 써주면 되겠죠. int a라고 적어주시고 int b 왜냐면 인자값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복문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쓸게요. 그냥 int i는 1, i는 10, i 뿔뿔이라 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i 값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return에서 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죠? 그냥 단순히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만든 것 뿐이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요거 이제 요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지금 보면 하나만 받고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죠. 넘이라 쓸게요. 자 실행하면 일단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10 대신에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넘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3이고 10이잖아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떤 코드는 1부터 3, 어떤 코드는 1부터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뭘 만든다? int sum이라는 거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뭘 집어넣는다? sum은 sum 플러스 i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0 대신 뭐 주면 돼요? 결국에는 더해진 결과 주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 요게 바로 이제 합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자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sum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마지막 문제가 바로 뭐예요? 얘는 end-to-end sum이래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된 결과 이제 2부터 3까지 더한 5부터 10까지 더한 결과. 그러면 요거는 앞에 거 사실 응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tatic int 그 다음에 인자값 몇 개? 두 개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맞춰서 폼은 돌릴 건데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 i 뿔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그냥 단순 반복문일 뿐이에요. 리턴은 그냥 아무거나 한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쓰냐면 일단 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이더라도 코드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코드부터 막 쓰느라 바빠요. 근데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당연히 그 테스트가 통과될 리가 없겠죠. 거의. 자 근데 이제 실행해보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보냐면 요거 했으면 이제 넘겨준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시작값이 A고 끝값이 B가 되면 되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어떤 수는 2부터 3 어떤 수는 뭐 5부터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바로 썸을 구해주면 되겠죠. 썸을 썸 플러스 i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 대신에 썸 넘겨주면 되고요. 요건 어떻게 줄여 쓴다? 썸 플러스는 i 그렇지. 자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드렸던 과제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해 오셨어야 됐습니다. 기준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